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한만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동영상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제목은 강한 멘탈을 위한 7가지 방법입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강한 멘탈을 가진 직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 11월 학대감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애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교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표창장 금천구 주차관리과 주무관 정원일.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홍보마케팅과 주무관 박현주.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공원녹지과 주무관 민채영.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경례.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 과장입니다. 아이디어 제작소 금천구 무한상상 스페이스 개소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015년 12월 16일이고 장소는 구 시흥이동 주민센터 자리입니다.
참석 대상은 자료와 같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축하 메시지 및 시설 홍보 영상 상영이 있고 저희 무한상상 관련 토크 콘서트와 시설 관람 및 장비 체험이 있습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목재, DIY 체험, VR 체험, 3D 프린터 및 3D 스캐너 체험, 공제 공방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도시환경국소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공간 개선 시범 사업 추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공간 개선 시범 사업은 지난 9월 23일 부구청장님 주재 협업회의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가산동 38-13번지 일대 한나무수 차고지 남서측 코너 부분과 독산 3동 서측의 다목적 광장의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한 공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산동의 특징은 한나무수 차고지 경계벽에 항상 지주 부분에 이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상황이었고, 현장 조사를 부구청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관련 부서 의견들을 듣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개선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오히려 지역의 경관을 해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인지가 되었고, 독산 3동의 경우에는 가각부에 결국 수목식재가 된 부분이 사람들의 시야를 막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오픈시켜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과정은 9월, 10월 동안 주민 의견 수렴,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저희 나름대로의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동장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늘까지 가로 시설물에 대한 기존의 시설물들을 나름 정비하고 제거하고, 도로과에서는 가각부에 대한 도로 포장을 완료하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목적 광장의 기존 식재된 수목을 일부 제거하고 토사 유출되는 부분들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 두 개 동에서 대청소를 시행을 하게 되고 12월 중순까지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장 이 지역의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의 단속 강화와 그 다음에 수시 청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깨끗한 장소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달 동안은 청소행정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이 지역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에 대한 청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건축과장이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건축학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올바른 건축문화 확산으로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건축학교는 연간 총 월 1회씩 10강을 동사무소를 순회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건축 아카데미를 연 2회 개최하여 건축에 대한 문화를 바로 알게 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2월 중에는 강사를 선정하고 커리큘럼 등 실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주민들의 신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중 제외 선거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12년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되어 외국에서 투표하는 자로 신고 방법은 내년 2월 13일까지 마을자치과나 각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중앙선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가 작성되고 3월 14일 명부가 확정되며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해외 공간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하고 전산에 입력한 후 접수 상황을 일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 여건과에서는 신고서와 안내문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주민에게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서도 국외 부재자 신고 제도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금천 마을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마을 함께 나누는 축제라는 주제로 12월 5일 10시부터 방미사랑 마을회관에서 50개 공동체와 주민 등이 참석하여 찻동 사업에 대한 마을계획 추진 과정을 발표하고 공동체 성과 공유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협조사항으로 독산 1동, 독산 4동, 시흥 5동에서는 마을계획 공유대회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직원과 많은 주민 등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독산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2월 11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로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합니다. 내용은 지난 10월 열린 토론회에서 선정된 건강의제인 함께 운동하는 금천 만들기를 위한 그간의 건강 소모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2016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동별 건강 리더 아카데미 수료식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 협조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학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복지문화부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는 1년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겨울나기가 가장 힘든 기간일 겁니다. 겨울이면 이제 더욱 어려워지는 우리 저소득 주민에게 훈훈하고 그래도 행복한 겨울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매년 11월 16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 모금 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일명 따겨 사업이라고 합니다. 따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모금 목표를 12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모금 실적인 11억 9천만 원에 대비해서 한 4천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한 3.2% 증가한 액수입니다. 물론 경제 성장 예측치를 반영한 숫자지만은 녹록치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1층 로비에 엘리베이터 앞에 바로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어 지금 모금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현재 한 16도 정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1억 9,3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금 기간이 이제 3개월간 92일입니다. 92일을 감안했을 때는 한 1일에 한 1,336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해야 하는 모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녹록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참고로 이제 사랑의 온도탑은 이제 목표액이 1%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이제 12억 3천이기 때문에 1,23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수은지가 1도씩 올라가서 모금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은 온 구민이 정성으로 올해도 이제 온도탑이 100도를 훌쩍 넘어서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님께서는 관련 기관, 단체, 그리고 이제 동이라든지 그 관내 주민이나 기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널리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이 직접 성금을 모금하거나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이나 단체, 기업체 등에게 이제 사업을 홍보해 주시고 기탁 방법을 아주 적극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 모금 회에서도 우리 구청에 한 명이 파견돼서 이 일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공문을 통해서 시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복지정책과 이제 모금회에서 한 명이 파견됐기 때문에 그분에게 문의를 하시면은 적극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올해도 이 녹록지 않은 금액이지만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부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총괄보고 후에 분야별 소관 부서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5년도 겨울철 분야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설,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추진사항은 겨울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폭설 재난에 대비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형 방제 및 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대설, 한파에 취약한 소외계층 특별 보호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며 구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종합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사항은 제설 대책, 안전 대책, 저소득층 구민 보호, 구민 보건 관리, 구민 생활 불편 해소 이상 5개 분야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제설대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제설대책은 지난 15일 개소식 때나 주요 구의 정례 때 등 한 3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만 눈은 전 지역에 일시에 내리고 쌓이기 때문에 과장 동장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도로과에서 지원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이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 분야로 대형 화재 우려 지역의 특별점검입니다.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특정관리 대상 시설과 유흥업소 등 총 160개소입니다. 다음 산불 예방입니다.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하고 공원녹지과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산불 발생 시 현장 진화 지휘 체계 유지와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한 순찰 및 불법 행위 단속 등입니다. 다음 취약시설 안전관리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115개소 등 총 320개소입니다. 점검 결과로는 총 211개소 중 26건이며 특히 가산동 주민센터 4층 천장 누수로 2016년 예산 반영 조치 등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점검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며 점검 대상은 CNG 충전소, 정압기실, LPG 공급시설, 고압가스 등 34개소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점검기간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점검 대상은 경로당, 복지관 등 75개소이며 점검 내용은 소방용품 비치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의 대책입니다. 다음 2015-16년 한파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며 운영체계는 3단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세계반 11명이 한파 대응 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한파 특보 발생 시에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4개 반 4개조 222명이 근무하는 한파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등에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한파에 차질 없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저소득 구민 보호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 주민센터와 KTNG, TVQ 등 복지재단 그리고 여러 기관 단체 등에서 지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김치 지급 대상자 현황을 공유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골고루 김치가 배분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체 배부 물량은 약 44,350kg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4,420여 가구에 배부를 하게 되면 우리 구 저소득 가구 약 한 47%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조사를 통한 취약계층 긴급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기 사유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지원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국가 긴급지원 대상자로 부적합 시에는 서울형 긴급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 구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2,289명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통장과 통통희망나래단 그리고 서울재가관리사 등 재난 돌보미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가사 지원과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어르신들이 안전 확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은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등 약 2,200여 명에 대해서 겨울 방학 기간 45일 기간 동안 일식 4,000원 총 3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 방법은 단체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그리고 일반 음식점 이용 부식이나 밑반찬 제공 등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860여 명에 대해서는 금천 노인복지관의 7개소에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식 제공이나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형태로 지원해서 겨울철 취약계층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보건관리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대책으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메르스, 에볼라 등 감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 및 모니터링과 169개소의 몰동무기 서식지 조사 및 방제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조류독감 예방활동을 위해 금천 한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겨울철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식품안전대책입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집단급식소 및 대형 음식점 204개소에 대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민간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상 유해 요소를 차단하고자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국민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제설 지원입니다. 지역 청소는 대형업체의 쓰레기 수거 적기 처리 및 분류 배출 준수토록 하겠으며 가로 청소는 간선, 이면도로별 환경미안 담당구역 청소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역,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중점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강설시 쓰레기 처리 홍보 및 제설 작업 지원입니다. 매립지 반입 중단 시 임시 주관장 확보와 강설시 제설 작업의 청소 차량 지원, 버스 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주변의 제설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생필품 공급 가격 안정입니다. 남문시장 외 상계소에 대해 김장채소, 김장재료 수급 대책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대상은 무, 배추, 파 등 11개 품목입니다. 김장채소를 수급 전망한 공급 물량이 충분하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입니다.
관리 대상은 무, 배추, 조기, 소고기 등 16개 품목입니다. 물가 특별 감시반과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및 재래시장 이개소에 대한 가격 동향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환경과 이종영 기후변화 대응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팀장입니다. 우리구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와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5년에 수립한 제1차 10개년 계획에 이어 두 번째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2024년까지 향후 10년간의 환경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소관팀장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서울시와 한강유역 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지난 18일 금천구 환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총 190여 쪽의 제2차 환경보전계획은 크게 5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계획의 기본 구상을 시작으로 제2부는 계획이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환경 비전과 이를 구체화한 4대 전략 목표, 그리고 목표 달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8개의 정책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부 부분별 환경 보전 계획에서는 4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별 추진 과제를 12개의 절에 담았으며 각 과제별로 기본 방향과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단위 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부 미래를 대비하는 환경 행정은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며, 끝으로 제5부 계획의 실행 방안에서는 우리구의 재정 여건과 투자 지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의 변경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차 환경보전계획의 전문은 세월행정 시스템의 정책 자료실과 우리구와 금천에코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 각각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이 구현하고자 하는 환경 비전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맑은 공기와 소음, 악취로부터 쾌적한 살고 싶은 생활도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매력 있는 친수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르른 녹지와 자원이 재순환하는 품격 있는 녹색도시,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함께 누리는 지구 도시를 4대 전략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비전과 전략 목표는 동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환경 보전 법령들의 제1조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기본적으로 대변하고 제1차 계획과 연속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민의 환경의식 설문조사 결과 반영과 국가, 서울시 등 상위 계획과 각 자치구의 환경보전계획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최근에 우리 구에서 수립한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의 도시환경 분과 비전인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와의 조화도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비전과 전략 목표는 환경교육을 통해 구민의 역량을 키우고 민간 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환경행정 참여를 높이는 과정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4대 전략 목표별로 각각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구체적인 수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올림지표 10개, 낮춤지표 8개 등 모두 18개의 정책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대기 환경은 모두 낮춤 지표로서 이산화질소, 초미세먼지, 오존, 미세먼지 농도와 주거 지역의 소음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안양천의 비오디를 3ppm까지 낮춤으로써 생활환경 수질 등급을 한 단계 이상 향상시키고, 공원 녹지 분야는 제1차 보전계획의 공원 면적 올림 지표를 개선하여 가로 녹시율과 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 면적률 지표로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체감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시민 녹화 식재 수량을 지속적으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도심 내 녹지 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정책 지표로서 생활 폐기물의 일일 재활용량과 소각량을 늘리는 반면 매립량은 줄이고 사람이 우대받는 교통환경을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업체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후변화 대응 2020 마스터 플랜과 조응시켜 현재 1인당 약 0.5톤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지속 늘려 2017년까지 1인 1톤 줄이기를 완성하고 2024년까지 총 5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을 제로 베이스로 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약 1,000TOE까지 늘리고 집에 일리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약 2,000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률과 공공 분야의 녹색 제품 구매율을 각각 올림 지표로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전략 목표별로 각각의 3대 핵심 전략과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생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맑고 푸른 대기 환경 구현으로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운행 경유차 배축 저공해와 이륜차 정기 검사 등을 통해 이동 배출에 의한 대기 오염을 저감하고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와 도로 물청소, 비사먼지 사업장 관리 등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와 오존, 미세먼지, 황사 등에 대한 예경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시흥 5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 오염 측정소를 주민이 체감도가 높은 가산동이나 시흥 1동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락하고 살기 좋은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해 공사장 방음벽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대형 공사장은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과 소음의 실시간 측정과 공개를 통해서 자율적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 취약 시간대와 주말에는 소음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질 사전 예방 활동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세탁소, 음식점, 정화조 등 생활학치 발생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친수 도시를 위해 첫 번째 전략은 투명하고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으로서 폐수 배출 시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민간 자율 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안양천 수질 정화와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 합동 점검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감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이 살아 숨쉬는 토양과 지하수 환경 구축을 위해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토양오염을 관리하고 불투수 포장을 억제하여 투수성 토양 면적을 확대하고 토양오염도와 지하수 수질을 DBO하여 토양과 지하수의 통합관리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해 없는 안전도시 검천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하수광구 관리로 도시 안전성을 제고하고 하수관로 준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빗물 저장과 이용시설 설치 등 물순환 회복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격 있는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악산과 안양천의 단절된 녹실축 연결과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심 내 공원과 녹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시율 제고와 품격 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 경관과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으로 재순환하는 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의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의 완전 분리 체계 확립, 지정 폐기물 적정 관리 등 매립 제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클린하우스, 재활용 정거장 확대 등 쾌적한 골목길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우대받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대중교통과 나눔카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도로 확충, 안전교실과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등 녹색 교통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 공연주차장 건설 등 주차공간 확충과 승용차 요율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지구도시를 위해 첫 번째,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2020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살고 싶은 환경수도 검천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밸리 특화단지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 선진 도시를 조성하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등 녹색 창조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4대 전략 목표와 12개 핵심 사업의 146개 사업은 공공기관의 힘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개개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환경위원회, 그린스타트 등을 중심으로 민간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정보공유 등 구민의 환경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녹색 제품 구매, 에코마일리지 등 녹색 생활 실천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린이부터 학생, 주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민의 해결의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변화된 교육 네트워킹으로 환경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10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입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느슨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계획이 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응될 수 있도록 연간 단위의 평가와 합당한 조정을 통해 향후 10년의 미래를 차근차근 그려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검천을 만드는 일은 어느 한과의 일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협업해서 융합행정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설명 들으신 환경보전 계획은 그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계획입니다. 그 환경과하고 관련 부서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른 부서들도 이게 외부 용역, 연구 용역식으로 이렇게 주어서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직접 계획 수립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것들이 직접 그 계획에 담겨서 그 집행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려면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되 여러분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민선 6기 출범할 때 기획과에서 구정운영 계획을 직접 만든 것도 그때 이제 경험이 있고요. 환경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 관련해서는 그 각 중간 연도별 지표 이제 최종 목표 이렇게 다 이제 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간 연도별로 그 집행의 어떤 실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서 집행의 그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종합대책 관련해서는 특히 그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문제, 그래서 뭐 겨울철에 밥 굶고 얼어 죽는 사례, 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작한 게 희망 온돌 사업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민원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좀 슬픈 사례이기도 한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이나 어떤 뭐 이런 부분들에 회원 가입을 하고 이제 책 빌리는 그런 게 있는데 절차가 그 도서관 이용을 오래 안 하면 회원이 휴면 계정으로 돼서 이게 이제 폐지 절차를 밟는데요. 일정 기간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폐지가 되는데 이걸 바로 폐지를 안 하고 대기 상태로 둬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민원인이 이걸 알면 이제 그 폐지되는 거를 막고 이제 복원을 해야
책을 빌리려면 복원을 해야 돼요. 회원 계정을. 근데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 회원이 이렇게 중단돼 있더라. 그랬더니 그러면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창구로 가라고 그래서 그 창구에 갔더니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신분증이 없어요, 이 주민이.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다른 방법 없느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전화로도 된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내 회원이 지금 중단돼 있는데 오래 안 써서 복원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4가지를 확인하고 복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면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신분증이 없다니까 복원을 안 해주고, 전화로 하니까 몇 가지를 확인하고 복원을 해준, 이거 슬픈 사례이기도 하고 재미난 사례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첫 번째는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제대로 다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절하게 그 2가지 제도가 진짜 맞는 제도라면, 직접 오시면 신분증을 우리가 확인하게끔 돼 있는데 전화로 하면 몇 가지 확인하고 복원해 줍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기관의 문제이기도 한데 담당자 문제이기도 하면서 이게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제도가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도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은. 그래서 민원 관련해서 혹시나 우리들 문제, 제가 지금 남의 문제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들 문제 중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그래서 일단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 담당 부서장님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그런 전제하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일이다라고 생각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분한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부서장님들은 이런 잘못된 그런 게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한테도 충분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진짜 그야말로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금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겨울이 1년에 한 번씩 오네요. 해마다 반복되는 안파 대책, 겨울철 대비 대책이긴 한데, 혹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냉방에서 자지 않고 밥을 굶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교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높은 목표를 잡았는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이고 이제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나 또는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완하지만 서로 간혹 오해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좀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구의회에서 반복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구정질문 때도 또 반복될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이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리고 수정을 요구한 사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했고 어떻게 수정을 했고 개선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별로 또는 현안별로 그렇게 별도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서 한번 의원님들에게도 설명드리고 또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계획은 우리 부부총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환경위원회 할 때 조명래 부위원장님도 사실은 굉장히 격찬하신 그런 보고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총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자기 업무의 전문가가 됐고, 우리 금천구에서 사실은 이만한 전문가를 딴 데서 찾아보긴 힘듭니다. 금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스스로 이런 계획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내년에도 다른 부서들이 이와 유사한 내지는 수의계약 내의 범위에서 다양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외부 업체에게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용역을 좀, 또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구정 전체의 업무 역량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서글프기도 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그런 민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런 민원들 한번 쭉 점검하시고 제도 개선 필요한 것들은 제도 개선 가능하도록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됐습니다.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나이 50 넘으면 정말 화살처럼 빨리 간다더니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나 뭐 아니면 개인적인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의 생활, 자기의 삶과 관련해서 한 해 동안 목표했던 거, 계획했던 거, 또는 본인이 결심했던 거, 이런 것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조직도, 그리고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도 더 성숙해가는 그런 세상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주제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버넌스도 굉장히 유의미했고, 저희 금천구는 특히 거버넌스를 쭉 앞장서서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사업이나 계획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그리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다양한 형태, 업무 프로세스의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쭉 만들어 왔습니다. 서울시가 이 거버넌스를 좀 더 영역별로 세분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거버넌스, 어떻게 하면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식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아직 거기까지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의거버넌스, 옷거버넌스, 우리의 옷을 다 대줄 수는 없지만 저는 청소년들의 이 교복 문제를 어떻게 거버넌스 방식으로 풀 건지, 기업과 학부모와 학교가 이 교복 문제, 이 비싼 교복값을 어떻게 풀어가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만들 건지,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또는 주거 개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영역별로 거버넌스를 서울시가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되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런 거버넌스가 아마
지침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진행이 될 텐데 우리 금천구는 항상 반 걸음씩 앞서서 잘 왔으니까 이 거버넌스도 한번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축제 관련, 문화예술 관련 아주 다양한 영역의 거버넌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거버넌스나 뭐 거버넌스나 교복이나 이런 것 관련된 거버넌스는 정말 주민들의 실생활을 바꿔낼 수 있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기 위한 중요한 의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손을 못 대는 것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정책과 사업이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경제도 썩 좋지 않고 내년 경제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대체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기들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거버넌스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우리들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거버넌스 말고 주민들이 절박하게 생각해내는 문제를 우리 내부의 칸막이를 넘어서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꼭 불가능할까, 가능하진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 직원들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시고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 2-3개 정도의 그런 거버넌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고 다양한 서울시 평가와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성과, 우수한 성과를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1월 학대 간부회를 마치겠습니다.